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둘째 주 3월 10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보면은 약간 토요일과 일요일과 좀 그 흐름이 약간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릴 때가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흐름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있지만 일단 어떤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텐데, 물론 못 맞히면 배당이 크게 나오는 거죠. 못 맞히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마필들이 와줬을 때는 인기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와줬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토요일자에서 인사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뭐 주로 얘기라든가 기온 얘기라든가 다 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습니다. 요새 뭐 이슈거리가 없어가지고 차분하게 잘 경마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경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3개를 안 넘기려고 좀 그러는데 토요일자에도 어떻게 3개 경주가 됐죠. 1, 2, 3 경주와 8경주였었고 오늘 경주는 3월 10일 일요 경마에서는 1, 2, 5, 10경주입니다. 1, 2, 5, 10경주. 1경주, 2경주, 5경주, 10경주. 이렇게 4개 경주인데 글쎄 뭐 꼭 공략해보고 싶어요. 그냥 자꾸 뭐 조교 본 게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천 경주인데 오늘 주인공이 6번마 베스트롱입니다. 베스트롱. 자, 이 마필은 놓치기 그냥 아까운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7전을 뛰면서 준우승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준우승 2번 한 이후에 이 마필이 악벽이 생겼습니다. 주행 악벽이. 근데 제가 지금 3번째죠. 3번을 이렇게 연타로 지금 전경주, 그전 경주, 그전 경주 이렇게 3번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자에 출전하는 이제 위크제트라는 마필과 같이 이제 병합조교를 했는데, 이 마필이 지금 그동안에는 문정경 기수가 계속 기승해 왔을 때는 조교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뛰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막 뛰다가 콱 서버려요. 그럼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구보만 했죠. 근데 여러분들 조교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최근에 와서 계속 승부를 강하게 해요. 그것도 병합조교를. 그러니까 병합조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가면 서버려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실전에서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와서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위크제트라는 마필이 상당히 그 힘이 좋고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인데 이 베스트롱이 여유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간히 그런 마필이 있어요. 조교 때는 잘 뛰어다니다가도 실전에 가면 에이, 내가 뛰기 싫어 그런 마필이 간간히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조교 보는 입장에서 물론 속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3번의 어떤 경주 모습에서 또 다른 그런 훈련 모습이고 컨디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씀을 누차 들었지만 기운도 올라가고요. 잘 먹었는지 스피드도 나오고 뭐 근성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6번 베스트롱이 축이다. 뭐 여러분들 뭐 후차권엔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장산곤매라든가 파비우스. 폭을 좁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축은 6번만 베스트롱 딱 정해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권 12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이 경주도 역시 이제 1번 예당이죠. 제가 이제 직전에 이제 아마 이 마필이 인기가 조금 직전에 좀 인기 3위권에 있었습니다. 3위권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많이 나왔죠. 9.7배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왜 그랬냐면 현장에서 이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가 뭐냐면 야, 1000m에서 선행 가서 쓴 마필이 1200에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제가 조교를 보고 이 마필은 이번엔 따라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해 드렸었는데 컨디션이 조금 아니에요. 약간 파인기도 좀 비치고요. 물론 이제 그 문학산이라는 마필과 같이 병합 쪽을 하고 그런데 자꾸 그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약간씩 비쳐요. 약간씩 비치는데 일단 그렇다면은 또 실전에서는 안으로 기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답은 선행밖에 없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또 1번 게이트고 뭐 빠른 마필도 없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쉽게 꺾을 수는 없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이 경주는 9번마 플라이 레전드라는 마필이 나와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두 마필이 주인공이 아니죠. 당연히 인기망이겠군요. 좀 인기권에서 약간 비켜서 있는 6번마 주도자입니다. 이기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좀 주폭이 좀 짧은 게 흠이지만은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순간 스피드가 좋아졌다는 것은 그동안 라스트에서 그 훈련 때 모습을 보면 라스트에서 허덕거렸어요. 약간 근데 탄력이 많이 떨어져요. 순간 뭐 한 100m, 200m는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그 한 100m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km 오다가 40km, 30km 이렇게 떨어지는 탄력이었었는데 40km로 오다가 50km로 어떤 스피드가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이제 6번 주도자인데 지금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두 마필이 워낙 세요. 예당은 보여준 전력이 있고 플라이 레전드도 직전 경주에 라스트에 날라오는데 상당한 걸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뭐 예당이 약간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예당하고 플라이 레전드는 못 빼겠다. 이 두 마필을 빼고 이 배팅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복연식도 있고 삼복식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현장에서 주도자가 만약에 이 두 마필을 빼놓고 주도자가 그동안의 어떤 컨디션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한번 어필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주도자 현장에서 컨디션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입니다. 3경주. 재미없는 경주죠. 캠퍼스 드리머 있고 파티마 있고 이 두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일단 뭐 파티마가 이제 직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추천해 드렸는데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을 못 나섰을 땐 막건 일찌감치 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에 쥐고 계시지 마시고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파티마의 선행력을 기대하고 공략하는 게 바로 모험을 갖고 공략을 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마필의 단점이라는 게 목을 딱 안 써요. 딱 들고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이 경주에서 이제 포스트 캠퍼스 드리머가만 좀 봐준다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마필들은 사실 능력 없습니다. 이제 막 데뷔전을 치르고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파티마인데 과연 파티마가 캠퍼스 드리머가 선행을 봐줄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서로 짜고 한다고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티마가 선행을 나서기에는 캠퍼스 드리머가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출발지도 좀 바뀌어 있고 거기다가 또 바로 곡선을 만나는 1000m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마필들이 위험해요. 8번마 파티마가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부러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마필들을 다 공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당도 없죠. 위험하죠. 쉬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곤 마필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9번마 레버렛 및 다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마필을 계속 공략해온 건 아닙니다. 지난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날 세 마필만 갖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경주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생무패로 갈 것이냐 금영으로 갈 것이냐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7번 게이트에 있고 이 상대마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앞선에서 경기를 펼친다면 라스트에서 경합은 예상이 되지만 그나마 전개상 유리하기 때문에 네버랜 및 다운을 축으로 해서 금영웅 일생무패 자, 두 마필만 공략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두 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시천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직전에 좀 컨디션이 아니었었고 먼저 여러 가지로 상대도 셌고 여러 가지로 좀 조건이 안 맞았었는데 자, 오늘도 뭐 이렇게 빠른 마필이 없어요. 이제 안쪽에 하트 존스 정도인데 하트 존스가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네버랜드가 2선에서 경주를 펼쳐도 이번엔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선행을 안 나서도 되는 그런 조교를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네버랜드 다운인데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마필도 역시 이제 이 발을 푹푹 찍어요. 그래서 장거리 가면 크게 이렇게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일단 뭐 그 이 경주에서 다 그런 마필들이지만 그 중에 가장 훈련이라든가 컨디션이 좋은 마필은 9번만 네버랜드 다운인데 역시 이제 3경주, 4경주로 쉬는 이유가 네버랜드 다운을 축으로 한다 치더라도 아너스러너, 가천대감, 또 그다음에 외곽에 마그나 어필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여긴 조심해야 될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보면은 이미 이런 경주는 아주 저배당이 아니에요. 아주 저배당이라도 4배, 5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산 배팅이 필요하지만 그 이하의 배당이라면 3배 이하의 배당인데 4방, 5방은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제 9번만 네버랜드 다운 제가 이제 축은 선정을 해드리겠지만 분산 배팅을 할 것이냐, 좀 폭을 좁혀서 배팅을 할 것이냐, 어떤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배팅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6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마필들이고요. 즉시 이제 좀 부진한 마필들이죠. 근데 이런 경주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1번마 액톤 프리스는 박태종 기수죠. 5번마 캐속돌풍은 조인건 기수고 7번마 베니는 최범현 기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8번마 이 가속주자가 이기의 기수예요. 근데 말은 가속주자가 지금 제일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의 역량이 반대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말의 능력이 70이나 80 이게 아니고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박태종 기수가 탔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가 탔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잘 타는 조인건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이렇게 아직은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능력을 봤을 때는 가속주자를 못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컨디션까지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컨디션까지 더해진다면 더없이 좋겠죠. 박태종 기수나 최범민 기수 이런 잘 타는 기수들이 기승술을 갖고 있는 기수들이 기승을 하는데 컨디션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배당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이런 8번마 가속주자 이기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네가 박태종을 이겨? 최범현을 이겨? 조인건을 이겨? 자 그렇게 나올 때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액톤 프린스가 저 새끼 승부했네 안 했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능력을 찾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뭐 전개라든가 코스 이점이라든가 말의 컨디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지 일단은 말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단 뭐 8번마 가속주자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일단 보여준 능력이 4번 오썸 워리어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1000m 9마리가 또 출전해 있는데 이 경주도 이제 선행마인 1번 에드포이즌과 8번마 굿모닝 볼트. 굿모닝 볼트는 이미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는데 일단 이마 굿모닝 볼트도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발 쓰는 게 아직은 조금 뻣뻣해요. 뻣뻣해서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7번마 청운 말력의 격차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굿모닝 볼트가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자, 거기다 이제 1번 에드포이즌인데 직전에 선행을 나섰죠. 단거리 1번 게이트. 정말 운도 좋네요. 뭐 나머지 마필들이 누가 이제 선행을 나섰는데 굿모닝 볼트가 만약에 에드포이즌을 서버린다면 얘긴 또 다 틀려져요. 왜냐하면 에드포이즌이 아직까지 그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모래를 맞거나 뭐 어떤 전개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아까 삼경주하고 똑같아요. 그 파티마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에드포이즌과 굿모닝 볼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배를 안 넘길 겁니다. 3배를 안 넘기는데 물론 이제 여기 뭐 다른 마필이 바람이 불어준다면 또 얘기는 틀려지겠죠. 뭐 베스트 캠프레드 캡틴이라든가 6번 뭐 3번마 둥지왕자 이런 마필들이 막 뭐 승부가 있네 없네 바람 잔뜩 불어준다면 이 배당이 좀 올라가겠죠. 1번 8번 배당이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에드포이즌이 쉽게 선행을 나서 보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배팅을 하면은 좀 무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전개를 좀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에드포이즌이 선행을 나서면 굿모닝 볼트가 외곽에서 무리할 일이 없어요. 조경수도 이경주가 약하다는 걸 알고 타기 때문에 무리해서 탈 그런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어떤 캐리어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지금 승수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자기가 뭐 죽으러 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경주 역시 3경주에서 이어서 조금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배당을 무모하게 배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말, 좀 위험성을 갖고 있는 마필을 좀 배팅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런 마필 에드포이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이제 시간이 한 2시니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가 12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마필들인데 이 경주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경주는 분명히 아닙니다. 일단 뭐 용해가 있는데 용해가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어요. 그동안은 약간씩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고전을 했는데 이 마필이 오전을 뛰면서 이 2번 이길 때 보면 따라가면서 또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연스러운 걸음이다. 어디가 파행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도 완벽하게 어떤 그렇게 회복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필이 성질이 있어가지고 아주 근성이 좋은 마필이에요. 조교 때 보면 아주 스스로 뛰려는 의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 직선 거리에서. 그러니까 습보하는 600m라고 그럴까요? 3코너에서부터 쫙 직선까지 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코너, 2코너.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조교는 실전에 1.5배를 하는 거다. 근데 1코너, 2코너를 돌아가는데 2코너를 그러니까 3코너까지 길게 습보를 하는 게 정상인데 2코너를 지나가면 말이 약간 스피드가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진다랄까요? 약간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 직선에서의 스피드와 2코너에서 스피드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웬만한 마필들 보면요, 그게 쭉 이어져요. 그게 쭉 이어지는데 용해는 조금 2코너에서 좀 그러니까 일찍 탄력이 떨어지는 게 좀 겁나는데 우려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뭐 단독 선행 찬스고 1200m고 지금 계속 1300m만 뛰었지 않습니까? 뭐 조건이 상당히 좋고 상대도 약하게 만났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무너지더라도 상대가 약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마필. 직전에 7번 장수하늘을 제가 여러분들을 추천했다. 제가 아주 챙피를 당했던 마필인데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데 참 이 마필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떼딴 뛰었다 그러는데 좋을 때 안 뛰고 나쁠 때 뛰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뭐 음악필은 제가 한 번 더 주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10번마 에이스 볼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3주에서 이제 이적을 하면서 공백기를 가졌고요. 지금 4번의 경주를 펼쳤는데 음악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 53주 있을 때 보면 누구죠? 지금은 이제 돌아간 일본 기수 마코토인가요? 마코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김옥성 기수, 하만식 기수 이런 기수들이 기승을 해왔는데 라스트에서 꼭 100m만 지나면 라스트 결승선을 100m 남겨도 꼭 안으로 기대요. 근데 그 탄력은 상당히 막 붙어가는 시점에서 안으로 기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진이 안 돼요.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내다 보니까 똑바로 뛰게 하다 보니까 이 똑바로 뛰게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좀 자기 능력을 못 보였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기본 능력은 갖고 있어요. 그 단점을 그 사행하는 단점을 어떻게 고치느냐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뛰는 것만 보겠습니다. 제가 2번째 경주인가요? 그때 그랬는데 만에 하나 이게 고쳐지면 정말 김호 조교사가 정말 뭐랄까요? 정말 대단한 조교사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고쳐졌어요. 물론 사행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행을 안 하는 대신 낫의 탄력이 떨어졌어요. 탄력이 떨어졌는데 이번엔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쉬어서 그런지 역시 그 기대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외주로 바깥쪽 철책에다 대놓고 스포를 합니다. 스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탄력을 지금 냈고요. 오늘 상대가 좀 약하고 이 에이스 볼트가 보면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강한 상대들하고만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군에서는 좀 센 데만 뛰어다닌 편입니다. 예전에 이제 장거리 경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10번마 에이스 볼트인데 뭐 여기 믿을 마필이 없지 않습니까? 2번마 특급 이벤트도 그렇고 3번마 에너지셀, 4번마 시크 포크릿, 아까 말씀드린 7번마 장수하늘, 9번마 대마용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그 갖고 있었던 능력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건데 그게 조교랑 매치가 돼야죠. 그래서 딱 10번마 에이스 볼트가 지금 매치가 됐기 때문에 10번마 에이스 볼트를 이 경기 축으로 선정을 해서 후착 찾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마필들. 이 경주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윤곽은 드러나 있는 경주죠. 이제 8번마 서피던트 에비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마 디바인 스펠이 있고, 디바인 스펠의 단점은 이제 장거리 경험을 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우선은 10번마 선스피드예요. 지난번에 3착으로 왔는데, 이 마필은 지금 하는 그 조교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4코너를 돌아 나와서 스포를 할 때요. 4코너를 돌아서 올라올 때 보면 약간 올라오지 않습니까? 약간 올라오는데 곧 올 것처럼 스피드가 나오다가 라스트 중반쯤 되면 탄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1코너를 돌아가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4코너에서 60km로 왔다면 1코너는 30km밖에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0km에서 최소한 50km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스피드가 그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절반으로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선스피드가 지금 거리가 길면 길수록 불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2번 AP 플러스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적중시켰던 마필이죠. 39.7배짜리.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더 추천드렸다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이제 추천을 안 해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이 경주가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 AP 플러스가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동보물섬이 있기 때문에 요동보물섬이 끌고 가는 마필이에요. 9번마 요동보물섬이 기수가 이렇게 제어를 해서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말이 힘이 좋기 때문에 초반 막 끌고 가요. 라스트 포닥포닥 서버려요. 포닥포닥 쓰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에 가는 AP 플러스가 가장 좋은 전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게이트 위치 좋고요. 상대가 지금 다 빠른 마필이 없죠. 문학의 강자 하나 정도인데 뭐 이 마필, 디바인 스펠. 그러니까는 사정권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P 플러스가 사정권 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번마 디바인 스펠 같은 경우는 거리 검증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믿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야후라이언도 깡바닥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번마 서피던스 에비던트 정도 하나 정도만 지금 전개에 관계없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조교 내용이라든가 AP 플러스의 어떤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경주는 AP 플러스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군내산 3군 경주인데, 역시 이제 이 경주도 이제 조금 불안한 경주죠. 인기마권에 있는 마필들이 불안한 경주인데, 자, 부리고도 지금 지난번 1800 뛰면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무너졌고, 지금 여기 9번마 대천명인데, 거의 손가락 안에 들겠죠, 인기 손가락 안에 있을 마필인데, 일단 지난번에 블랙스완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갔어요. 라스트에서 이제 착차는 커졌지만 대천명이 잘 뛰어서 착차가 커진 게 아니라 블랙스완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라스트 중반 이후에 거의 뭐 저랑 같이 뛰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좀 걸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천명이 잘 뛰었다고 결코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물론 이 마필이 이제 등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경주에서 좀 통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의 경주력만 갖고 본다면 이 대천명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 자, 3번마 블랙탄입니다. 조경호 기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 마필이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7월 1일 날 5군 시절에 1700 하만식 기수가 타고 이제 2선에 따라가서 입상을 합니다. 입상을 하는데요. 2착으로 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선두권 뒤에서 바로 짝딱 따라갔다 라스트에서 이제 치고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스파이커 14조에 있죠. 스파이커라는 마필. 그 다음에 24조에 있던 퍼펙트 폴리오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뛴 걸로 기억하는데 퍼펙트 폴리오가 지금 2군에 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스파이커는 지금 좀 부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블랙탄의 경주력을 보면 장거리도 통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지금 고개가 약간 높고 거기다 지금 컨디션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했죠. 거리가 늘면서 부진하고 뭐 직전 경주는 좀 빠른 경주였었고 또 컨디션도 아니었었고 자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소속주의 1번 마필이죠. 대마형과 같이 이제 병합 쪽을 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살아났고요. 오늘 상대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선두권에 붙어갈 수가 있겠고 거기다 부담 조항까지 이점이 있고 근데 후차권이 좀 아리까리해요. 후착을 완벽하게 좀 찝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비카 서미트도 지금 승군전인데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완벽하게 믿을 수도 없는 마필이고 또 2번마 굿스피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가장 훈련 상태나 예전에 어떤 뛴 걸음을 보면 3번마 블랙탄이 가장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후차권은 누구를 좀 지목해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6번마 불리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 믿음이 안 오고 9번마 대천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이제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탄이라는 마필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를 골랐는데 물론 이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좀 찾아야 되겠죠. 후차권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배당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내심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m죠. 오늘 마지막 경주 혼합 1군 마필들인데 역시 이제 강자가 다 빠졌어요. 7번마 해동천왕인데 참 이 마필은 좀 뭐랄까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에요. 뭐 제가 뭐 아쉬울 건 없지만 12전을 뛰었고 이제 4살짜리인데 가능성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근성도 있고요. 순발력 있고요. 뭐 스태미나 지구력도 있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좀 그 무리한 출전이라 그럴까요? 하여튼간 말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고장 난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시기가 왔는데 좀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전에서 이제 데미지가 자꾸 커졌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언제 회복하냐? 올 여름 되면 아마 이제 그 48조 김대근 조기사가 워낙 수영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 마필이 어떤 진가를 아마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오늘 이경주에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4번마 진두봉도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9번마 나노시티를 좀 넘어서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7살짜리 기쁜 세상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만은 이런 마필들은 언제든지 기복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8번 네크로맨서도 역시 이제 고령으로 접어들었고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역시 깡바닥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금비도 있는데 11마 금비도 있는데 12주 만에 나오는 말치고 조교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경주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마필 하나 믿을 마필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마필 두 마필은 분명히 있지만 어느 마필에게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공략해라, 공략하십시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마필의 어떤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골라냈든지 아니면 이경주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경주는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권해드린다는 것은 진짜 휘발유 치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서 없으면 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섣불리 공략하기를 좀 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일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0일 일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토요일째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경주가 있네요. 어려운 경주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흐름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크게 흐름은 틀리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온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경마에 있어서 축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축을 선정하면 여러분들 50%는 이제 이기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분산 배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승부처가 됐든 아니면 또 그냥 장난하는 그런 경주가 됐든 어쨌든 간에 축 선정하는 게 가장 경마에서는 기본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축마를 좀 선정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유진한 말이 맞는지 현장에서 한 번 더 컨디션을 좀 체크하시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